임 대표님,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되네요. 네. 민주당. 네. 민주당 측도 15일 날 후보 등록을 받고 네. 16일부터 30일까지 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 순회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 경선 룰을 놓고 네. 이재명 측과 이른바 비명 간에 네. 갈등의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특별 당규 준비가 오늘까지 아마 중앙위원 네.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네. 이 대선 룰을 확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원래는 50대 50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재명이가 지명을 한 그 이춘석 당기 준비위원장이 만드는 50대 50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50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 5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비명 측에서는 지금 김동연, 김두관 네. 이 사람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특유의 그 불안감, 조급증, 자기가 어떤 경선 룰을 동원해도 압도적으로 이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지난번 대선 때, 대선 경선 때? 예, 경선 때 그 이낙연하고 지방에서는 이겼는데 서울에 와서 막판에 거의 뒤집어질 뻔했어요. 뒤집어졌는데 그때 왜 경선 룰 기권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느니 안 해주니 정세균이라든지 그때 기권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어거지 써가지고 그 안 했거든요. 그 해줬으면은 이낙연이가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어요. 예. 근데 그때 뭐 룰 때문에 역선택 뭐 국민의힘 지지자가 여론조사에 와서 그랬다 뭐 그러는데 그건 뻥이고요. 그 막판에 할 때 서울에서 할 때 대장동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민심이 확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지난 3번 대선 때 한 게 민주당이 한 게 100%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압도적인 이재명 민주당인데 어버이 수령당이잖아요. 예. 근데 슬쩍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당원 투표, 권리당원 110만 명, 여론조사를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 100만 명 이래가지고 50%씩 해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보나마나 당비 내고 한 사람들은 깨딸들 아닙니까? 다 깨딸들이죠. 그걸 어떻게 이겨요? 민주당 네. 지지층도 뭐 네. 다 대부분 개딸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국민 여론조사도 뭐 안심번호로 추출해서 100만 명을 한다는데 이것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만 합산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마나 이재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춘석 특별 당규 준비위원장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이가 그만두기 전에 임명한 사람이에요. 선수가 심판을 임명하고 선수가 심판을 임명한 거예요. 근데 이춘석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 그러면 우리가 당원 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반영률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바빠서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대선이 그렇게 바쁩니까? 여론조사 하는 게? 여론조사 하는 게 네? 뭐가 바쁠 거예요? 돈만 주면- 여론조사 기관한테 주면은 금방 돈만 주면 했는데. 며칠 내에 다 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이가 뭘 해도 이렇게 압도적인 자기 개인 정당 사당이죠, 사당. 예.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예? 왜?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면은 감옥 간다. 이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무리수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대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그런데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예.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바둑이 체질이 아주 딱 몸에 배임한 것 같아요. 김경수는 원래 가방모찌 출신 아니에요. 가방 그러니까. 들고 다니던 노무현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재명 들러리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대선 나가는 게 그 후원금 좀 받고 이름 좀 알리겠다는 거죠. 나 감옥 나왔어요. 이게 알리겠다는 거니까 여기는 전혀 학문의 뜻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목소리를 높이는 게 김동연 경기지사, 예. 또 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좀 반발하고 있지. 바둑이는 뭐 룰에 따르겠다. 뭐 김두관이는 예. 아니 룰이라는 게 예. 그래도 대선 경선에 나선 예. 후보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건 통보 아니냐. 그래서 예. 14일 날 공개 일정을 다 취소를 하고 예. 이제 그 투표 결과 나오면은 출마 여부로 예.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겠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고. 그렇죠. 자기 돈만 4억인가 내고 예. 출마하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돈 내고 4억 내고 그런 짓을 들러리 합니까?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재명이가 또 달려가겠죠. 내가 대통령 되면은 네. 장관까지 했잖아. 총리도 넘볼 수 있으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하면 또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죠. 김동연 예. 경기지사도 민주당 전통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거 정말 유감스럽다 하면서 룰 결정이 난 뒤에 그것을 보고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동연, 김두관 이 두 사람은 출마를 안 하는 불출마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져 가지고 자칫하면은 이재명하고 김경수하고 두 사람 경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김동연하고 김두관은 들러리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들러리 삽니까? 차라리 김부겸 같이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마 그 나중에 대선 경선 결과가 나와서 압도적이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결국은 무늬만 경선이지 뭐 경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전과자, 전과사범 5개 재판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 추대 대관식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 이재명 보고 어버이라고 하는 당이니까 어버이 수령을 모시는 어떻게 보면 대관식이라고 봐야죠. 그걸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저 히틀러가 독일 꾸려가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180석, 192석까지 돼 있잖아요. 조국당하고 합치면은 그런 국회를 갖고 있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는데 이래 대권까지 가지면 우리나라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이재명이 지지하는 의원 하나 없는 김동연, 김두관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까지 룰을 자기 입맛대로 고쳐버리고 있는 거 보면은 저 북쪽에 김정은 노동당이랑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과거에 대통령 선거 어떻게 했냐 물어보고 그때는 국민선거인당 투표로 지난 3번을 다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확고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 되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다 개딸 위주로 해가지고. 아니 지금은 사실상 전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경선할 때하고도 다르고 그때만 해도 이낙연계가 만만치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재명 사당한 돼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반란표가 얼마나 있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불안증에다가 굉장히 소심한 거죠. 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심증이 있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그 배포가 크지 않고 후보들 간에 사전 협의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가 특별당구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룰 정하라고 하고 이게 아까 말씀대로 선수가 심판을 정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의 지금 조급증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거법 상고심이 아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막 독심을 먹었는지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고 이유서도 검찰이 11일 날 제출을 했고 그것도 이재명이가 늘 안 받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폐문부제, 주소불명. 문장구고 튀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걸 못하게 그 남부지법한테 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우편 배달도 하고 바로 사람이 쫓아가라. 사람이. 그래갖고 바로 그 다음날 갖다 주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그것도 폐문부제라 국회 그 이재명 사무실에 있는 사람 직원이 다 튀었대요. 튀었는데 그 법원 직원이
그 앞에서 3시간을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국회 그 이재명 비서들이 이제는 갔겠지 하고서 들어왔는데 거기다 갖다 줬답니다. 그래서 으악하고 받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여일을 단축을 해버렸어요. 네. 20여일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4월 21일부터 네. 이 상고심 네. 심리에 들어가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고 이유서를 주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답변서도 10일 내에 내기로 되어 있지만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시작을 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4월 21일부터 심리에 들어가는데 아주 신속하게 또 주심재판관 엄상필 대법관을 딱 임명했어요. 이 보수 쪽 사람입니다. 엄상필.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거 뭐 올해 뭐 들여다볼 이유가 없죠. 5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의지에 달려 있긴 해요. 하지만은 지금 얼마든지 5월 달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뭐 이재명으로서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고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고법에서 다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 이재명한테는 아주 치명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조금 있으면은 아니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내려보냈으면 고법에서는 당연히 대법의 결정이기 때문에 유죄로 해서 대법한테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개월 내에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치명상이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다가 제대로 마지막 앞두고 그냥 도끼로 뒤통수를 맞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더군다나 검찰에서 이번에 300쪽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도 제출했는데 거기에 이 서울고법 형사 6-2부 여기서 그 선고 내용이 9개의 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조목조목 적시를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까지도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까지도 위반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상식이 있는 법원이라면 그렇게 유죄 취지로 하겠죠. 저는 고법에서 완전히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봐주고 먹튀한 거예요, 판사가. 그러니까요. 먹튀. 그 뭐 정재호인가요? 누가 있었죠. 뭐 우리법 연구회인가 그 출신도 있었죠. 한데 최기상 의원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 시험 연수원 동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에는 이제 권순일도 없고 그런 판사도 없을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의의 갈라를 세우겠죠. 아마 좀 늦었지만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 상고 이유서에도 뭐 채증 법칙 위반이라든가 법리 오해 등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 상고 이유서를 쓴 모양이에요. 300쪽에 달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고법에 이런 무죄 선고가 뒤집혀질 가능성이 80~90%라는 게 법조인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정의가 꼭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그게 또 우리나라가 제대로 또 가는 길이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민주당 경선을 들러리로 해갖고 대관식에 앉아봤자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단죄를 하게 되면은 대관식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